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케어랩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케어랩스는 이 원익홀딩스 계열사로 이 의료 민영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이게 지난번 코로나 때도 이 비대면 진료 쪽에서 이 병원과 예약을 비대면으로 해주고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 업체가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끝나면서 다시 대면 그 진료가 이루어지면서 좀 많이 위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요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의료 대란이 만들어지면서 의료개혁한다시고 의료원을 늘린다고 해서 병원 의사들하고 이 좀 의정 갈등이 발생하면서 나름대로 또 이게 쉬는 병원들 많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이 병원들이 진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미리 알아보고 진료를 예약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 비대면 진료가 뭐 나름대로 좀 자리가 잡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굿닥이 이제 이 케어랩스의 주 계열사 중에 하나인 이 굿닥이 수익성을 좀 높여가기 시작한 거죠. 여기다가 이 바비톡이라고 해서 이 강남 언니라고 그 요즘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그 강남 누나인가요? 강남 언니인가요? 하여튼 이 성형과 미용 쪽 이런 관련된 이런 어떤 그 병원과의 이 예약이나 이런 병원에 이런 성형이나 이런 미용 쪽의 병원을 알아보고 하는 이런 것들 정보를 이제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이 바비톡이라는 업체하고 이 강남언인가 하는 거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을 하면서 또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쪽에서 또 이제 바비톡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서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시장 자체의 외형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원격 진료나 나름대로 비대면 진료 쪽에서 나름대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케어랩스 내부에 플랫폼들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굿닥이나 바비톡 같은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물론 이 바비톡은 수익성을 아직 갖추지 못했지만 이 시장 자체,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키는 시장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고 있고, 또 이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또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솔루션과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 케어랩스가 의료 쪽 관련된 이 비대면 솔루션을 좀 잘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진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면 지금 그 93억 정도 1분기 매출을 일으켰고, 전년도 보면 313억의 이 플랫폼 쪽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쪽으로 또 339억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86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솔루션도 42억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수 쪽에서만 223억 정도의 지금 매출을 1분기에만 벌써 이제 올렸죠.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 실적, 매출 외형을 한 800억대 정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구글 예약하는 것과 연동을 해서 이 헬스케어 플랫폼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굿닥이니 또 바비톡이니 이런 것들이 이 구글 예약과 연동해서 움직이면서 좀 더 많은 그 외국인 그 의료 관광이나 이런 데로 오신 고객들과의 접점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도 시장에서 관심이 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매출액이 223억 정도 분기에 발생을 했고, 영업이익도 3억 정도 발생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당기순이익은 26억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그 보시면 기타 수익액에서 여기 30억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케어랩스의 본사 빌딩을 매각하려고 했다가 그 계약이 깨지면서 이제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이제 몰취를 한 건데요. 그러한 이제 기타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26억이 발생한 것이고,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으로 한 3억 정도밖에 이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글 예약과 연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비대면 쪽이 합법화되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최대주는 원익홀딩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지분의 31.77%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말로는 31.99%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안정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여겨지고, 이 원익홀딩스는 이 제조업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 또 이런 서비스 쪽이나 솔루션 쪽으로 이 케어랩스 같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업체는 이제 원익홀딩스에서 의혹을 갖고 인수를 한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인수한 걸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케어랩스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에서 인수한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유형자산 양도가 이제 철회되면서 이게 원래 한 950억 정도로 매도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950억의 현금이 올해 들어가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인수하는 쪽, 건물을 사가는 쪽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계약금 30억을 몰취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매각됐으면 케어랩스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죠. 왜냐면 950억의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단기 차익금은 한 10억 정도 줄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30억 정도의 몰취 자금을 갖고 일부 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케어랩스는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비대면에 대한 이 합법화 논란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 연초에 건물 매각 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또 이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 이 그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의료 정책, 그러니까 의정 갈등을 만든 뭐 의사수를 늘린다든가 하여튼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고, 또 이게 또 광범위하게 또 의료 민영화와 함께 연결돼서 시장을 형성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도 있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건물도 매각해서 950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후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의료계가 좀 난장판이 돼버리는 바람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병원들도 이 주로 이제 디지털 광고를 내주고 하는 게 병원 쪽인데, 이런 병원들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도 있죠. 그리고 이 건물 매각이 취소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그 의료 민영화와 또 이런 의료 쪽 시장에서의 이 시장 선점 효과 같은 것들을 본다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최소한 5,500원 정도는 될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케어랩스가 고객으로 삼고 있는 병원들이 뭐 의정 갈등으로 아주 난장판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더 주가가 저평가돼 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구글 예약과 연동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수익성을 다시 한번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선취매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